컨테이너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대형 크레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곳. 컨테이너 하역 작업의 최강자는 겐트리 크레인이다. 다리가 달린 항만용 크레인으로 바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면서 물건을 실어 나른다. 아침 8시, 겐트리 크레인의 운전기사가 출근을 한다. 운전실은 30m 높이에 자리하고 있다. 칠 년 경력의 김영식 기사에게 바닷바람이 먼저 아는 체를 한다. 하지만 바람은 반갑지 않은 손님. 오늘따라 바람이 제법 분다. 이런 날은 작업이 쉽지 않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 기구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두 평 남짓한 좁은 운전실. 운전실은 펼쳐진 빔을 따라 컨테이너 선박 위를 오가며 물건을 실어 나른다. 겐트리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자. 스프레드라고 불리는 평평한 철판의 네 귀퉁이에 부착된 갈고리. 그 갈고리의 날개를 유압으로 신축해서 컨테이너를 짚는다. 트롤리가 옆으로 움직여서 컨테이너를 트럭에 안전하게 하역한다. 그런 다음 이번엔 반대로 갈고리를 빼내면 되는 것이다. 이 겐트리 크레인은 60톤을 한 번에 들 수 있다. 하루 종일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를 옮기느라 바쁜 김영식 기사. 40분 내릴게요. 하루에 얼마나 실어 나르는 것일까? 본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작업하기가 조금 힘든 날씨거든요. 그래 평균적으로 저희들 그러니까 뭐 대기 시간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잡는 개수가 시간당 한 32~33개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 저희 장비 기사들 모든 기능이나 이런 걸 보면 시간당 60개씩은 할 수 있는 다 기능이 되십니다. 하역 작업의 최대 변수는 풍속이다. 오늘의 평균 풍속은 초속 14.2m. 스프레더가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초속 20m를 넘어가면 작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파도로 인한 선박의 흔들림만큼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컨테이너의 편중 문제다. 이 장치가 이 컨테이너 웨이트를 나타내주는 로드쉘이라는 장치거든요. A로드는 현재 이 컨테이너 오른쪽 부분이 10.3톤이라는 얘기고, 요 B로드는 왼쪽 부분이 10톤 정도 나가네요. 지금 조금씩 흔들리니까 무게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토탈 나온 지금 웨이트가 요 아랫부분 보면 빨간 글씨로 20톤 정도 찍히죠. 예, 그게 지금 현재 토탈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편중은 지금 1톤 정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편중차가 많이 나는 컨테이너는 최대 25톤까지의 무게만 들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일단 육지 쪽 속 줄려. 무전이 유일한 소통수단인 고공의 운전실. 겐트리 크레인의 생산성은 갇힌 세상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기사들의 집중력에 달려 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까지 하루 12시간 쉴 새 없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프로의 손길이 있어 부산항은 컨테이너 부드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 2만 9천여 척의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한 부산항. 밤이 돼도 부산항은 잠들지 않는다. 하역 작업은 24시간 계속된다.
크레인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조선소다. 울산에 있는 이 세계 최대 조선소에는 총 2,800여 대의 크레인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말 세계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이곳에서 나왔다. 당시로선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를 우리가 해낸 것이다. 아까 먼저 본 건 어디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한국 조선의 힘과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였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최근까지 이 조선소는 바다로 이어진 도크가 아닌 맨 땅에서 총 16척의 유조선과 LPG선을 건조했다. 놀라운 육상 선박 건조를 가능케 한 1등 공신이 바로 골리앗으로 불리는 1600톤급 겐트리 크레인이다. 세계 최대 조선소인 이 조선소의 상징이기도 한 이 골리앗 크레인은 처리 능력과 규모에서 단연 세계 최대다. 상판 꼭대기까지 높이가 128m, 45층 건물과 맞먹고 무게도 7,560톤이나 나간다. 상판 아래의 다리, 삼각 지지대의 폭이 50m나 되고 상판의 길이는 165m, 너비는 13m로 버스 넉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버티고선 바닥의 면적은 축구장의 1.5배가량이다. 엄청난 규모 덕분에 골리앗 다리 사이에서 현재 원유 운반선과 LPG선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 탑재 블록을 대형화시킴으로써 능률과 안전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골리앗. 이 조선소가 골리앗을 들여온 것은 6년 남짓 됐지만 만들어진 것은 1974년으로 34년 전의 일이다. 골리앗의 고향은 스웨덴의 말메다. 첫 돌인 1975년까지 조선 최강국 스웨덴의 코쿰사 조선소에서 위용을 뽐내온 골리앗 크레인. 하지만 코쿰사의 도산으로 25년가량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현대중공업이 2002년 새 임자로 나섰고 그해 9월 말메에서 6개월간에 걸쳐 해체 작업을 한다. 10여 개국의 기술자가 참여한 대작업이었다. 당시 이 골리앗이 울산행에 오르자 스웨덴 언론들이 말메가 울었다는 제목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해 이후 말메의 눈물이란 별명이 붙었다. (40일간의) 해상수송 작전을 거쳐서 울산에 도착한 골리앗 크레인은 다시 6개월간에 걸쳐 재조립에 들어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 최대의 골리앗 크레인 인수 가격이 단 $1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해체와 운반 그리고 재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어마어마했다. 1600톤 고리아스 크레인은 스웨덴 말메에서 철거하는 데 비용, 그다음에 한국까지의 운송 비용, 그다음에 그 부분적으로 그 개조를 하고 설치하는데 본체 가격 기준으로 160억 원이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크레인이 다닐 수 있는 그 레일 기초 공사하는데 약 60억, 그래서 총 220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선강국 스웨덴의 애물단지에서 신조선강국 한국의 자랑으로 거듭난 골리앗. 지상 100m 높이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의 운전실로 가려면 3명이면 꽉 차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골리앗은 2명의 기사가 주야간 교대를 맡아 풀 가동되고 있다. 3면이 유리로 된 운전실은 기사들의 작업장이자 생활 공간이다. 오늘 골리앗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거대한 물체는 LPG 운반선의 화물창. 골리앗 크레인에 거대한 쇠줄이 연결된 고리를 화물창에 거는 작업이 한창이다. 무게 1,500톤짜리 화물창을 LPG선에 탑재하는 일이 골리앗의 업무다. 하나로 조립된 화물창 탑재는 골리앗 덕분에 가능해진 신공법이다. 지금까지 서너 개로 나누어 선체에 장착하던 일을 1,600톤급 골리앗을 이용해 한 번에 장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골리앗은 이렇게 대형 선박 블록을 운반하는 데 효율적이다. 3단, 4단, 5단, 예, 풀 스피드를 올리고, 자, 올리면서 크루인 북쪽으로. 북쪽 3번 내리고 아파 밀고 3번 내리고 동시에 내리고 포커스로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여가 지났다. 길이 37.9m, 폭 34.4m, 높이 18.5m의 화물창이 마침내 장착을 기다리는 순간. LPG선에 두 번째 화물창이 안착했다. 브록을 들고 탑재를 했을 때에 그 뒷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작업을 하기 좋게 조건으로 탑재를 해줘야지 공수도 절감이 되고 품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브록이랑 위에 브록이랑 정도가 안 맞아가지고 틈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옷을 만들 때 바느질을 한다고 비교하면 꼬매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거하고 딱 같은 그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리앗 크레인이 상당히 웅장하고 덩치가 큽니다만은 그 정도를 어디까지 컨트롤 되느냐 미리 단위까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육상에서 건조하기 시작한 LPG선. 오는 11월에 발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육상에서 건조된 선박은 어떻게 진수를 시킬까? 먼저 선박을 레일 위로 밀어서 바다에 떠있는 바지선으로 옮긴다. 선박을 실은 바지선을 수심이 깊은 바다로 옮긴 후 바지선을 잠수시켜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것이다. 버즈 두바이와 함께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됐던 인천대교 공사 현장.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다. 지난 2005년에 공사를 시작, 현재 70% 정도의 공정을 마친 상태다. 국내 최장의 사장교인 인천대교의 중심 교각인 주탑. 역 Y자형이 돋보이는 주탑의 높이는 238.5m로 63빌딩에 버금가는 높이다. 주 공정인 주탑 건설을 포함해서 인천대교 프로젝트에는 대형 해상 크레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그중 가장 앞거는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이다.
높이 86m, 폭 45m. 우리나라에 단 2대뿐인 초대형 해상 크레인이다.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이 가뿐히 들어올린 건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이다. 높이 40m, 무게 900톤. 지름도 25m나 되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다. 이 충돌 방지용 시설물은 수십 개의 철판을 원통형으로 이어붙인 것이다. 원활한 자재 공급을 위해 마련된 송도 제작장에서 이 구조물을 제작했다. 아침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한 해상 크레인이 드디어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예인선이 동력 없는 바지선에 실린 해상 크레인을 끌고 간다. 제작장을 떠난 지 2시간여 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해상 크레인. 장소는 사장교와 이어지는 접속교 교각 부근이다. 인천대교 주탑을 보호해주는 충돌방지금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항해하는 선박들로부터 충돌 시에 주탑을 보호해주고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상에서 제작되어 있는 셀을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서 운반하여 해상에다 설치하는 해상 구조물입니다. 충돌 방지공은 주탑과 접속교 교각 주변에 38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최대 10만 톤급 선박과의 충돌에서도 다리를 지킬 수 있게 설계된 충돌 방지공. 바다에 심어지는 충돌 방지공은 자동차 범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원형 통 안에 200mm 이하 크기의 돌과 모래를 채우게 된다. 해상 크레인은 파이프 구조물을 박는 작업에도 한 몫을 한다. 하루 임대 비용이 1억 원인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의 작업은 새벽 2시경에나 끝날 것이라 한다. 인천대교는 사장교의 기초로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800m의) 사장교 주탑 구간은 10만 톤급 선박의 통행이 가능토록 설계됐다. 사장교 구간 건설에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의 활약이 컸다. 길이 105m, 무게 2,700톤의 상판을 들어올린 것도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이었다. 최대 100m까지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도 73m 높이의 상판을 드는데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만 2년째 매일 이곳 송도에서 배를 타는 사람. 그의 근무지는 인천대교 건설 현장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로 출근하는 이회영 씨. 그가 이번엔 혼자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 주탑보다도 더 높은 타워 크레인. 아찔한 높이임에도 그의 발걸음엔 한치의 떨림도 없다. 그의 작업장은 해상 260m에 위치한 타워 크레인 운전실. 전기를 끌어쓰기 힘든 이 타워 크레인의 동력은 발전기 동력이다. 따라서 매일 발전기를 작동시키고 제반 시설들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항공등도 항상 가동한다. 크레인의 존재를 항공기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타워 크레인이 요즘 하는 작업은 상판을 잡아주는 케이블에 발판을 장착하는 일. 처음 골조를 올릴 때는 맞교대로 24시간 작업했지만 지금은 야간 작업은 드문 편이다. 이회영 기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육상보다 바람이 세게 부는 해상에서의 작업. 어려운 점도 있지만 바다가 선사하는 색다른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무의도입니다. 무의도에서 넘어오면 실미도예요. 국내에서 최고 높은 곳, 사시사철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작업장이다. 하지만 높은 만큼 작업의 위험도도 그만큼 크지 않을까? 안전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안전장치가 손에 닿는 데마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판넬 안에 자체에도 안전장치가 있고 이 모든 거는 또 이 네바에 있거든요. 제대로 잡지 않고 옆에서 살짝 건든다든가 그러면은 파워가 전원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작동 안 해요. 이게 다 안전장치죠. 제대로 전원을 놓고 제대로 잡고 해야지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한번 올라오면 혼자 일해야 하는 시간이 10시간가량.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너무 높다 보니까 밑에 사물이 구분이 안 되죠. 사람도 진짜 개미같이 보이고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 작업할 때 다 모든 걸 다 무전에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힘든 부분은 무전기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저희가 모든 거를 이 무전을 하다 보니까 이 무전기 스트레스가 제일 심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든다든가 그러면 무전이 안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1대1로 얘기를 했을 때만 제대로 무전이 되는데 저희 둘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들어와 버리면 아무 소리는 안 들립니다. 아예. 좁은 공간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에 그는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바다 위에 새 역사를 새긴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인천대교는 우리의 기술력에 기술자들의 애정과 의지가 더해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간의 무한한 도전 정신에 부응해서 건축물이 초고층 시대를 지나 하이퍼 고층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크레인도 진화하고 있다. 최첨단 로봇 기술과 고층 건물 시공 기술을 합친 복합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그중 하나인 지능형 타워 크레인. 무거운 자재를 수백 미터 높이까지 이동시켜 교통카드 인식에 사용되는 전자태그 기술과 최첨단 레이저 센서로 2mm 오차 범위 안에서 정확한 위치에 연결시킬 수 있다. 크레인이 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우리 앞에 우뚝 설 날이 그리 머지않은 것이다.
인간의 상상력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크레인을 이용한 인간 모빌의 공중 공연. 딱딱한 하드웨어인 크레인이 환상적인 소프트웨어로 변신하는 순간이다. 크레인의 세계. 그 세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무한대로 열려 있다. 타워 크레인은 지상에 세워진 수직탑의 상부에 좌우 평행되게 설치된 팔 모양의 지부를 회전시켜서 공사에 필요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장비다. 타워 크레인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0년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공사였다. 미국의 건축기사 벡텔이 고안해낸 것이었다. 국내에는 1967년 조선호텔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인 미국의 벡텔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들여와 사용했다. 타워 크레인은 현재 고층 건물에서 플랜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약 3,000대 정도가 새로 설치되고 있다. 크레인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학, 두루미로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T자형으로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의 모습이 두루미와 무척 닮았다. 외발서기의 명수인 두루미. 체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놀라운 균형 감각을 발휘하는 새다. 너울너울 두루미가 춤추는 듯한 타워 크레인. 크레인은 이제 단순히 학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기중기라는 일반 명사로 통칭될 만큼 일상화됐다. 타워 크레인이 할 수 있는 동작은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작과 긴 팔 지부를 따라 바퀴가 이동해서 매달린 물체를 전으로 움직이는 동작. 들어올린 물체를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는 동작. 그리고 크레인 상부 전체를 360도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키를 높이는가?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면 덩달아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 누가 어떻게 그 키를 높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답은 스스로 키를 키우는 것.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침 7시. 18톤짜리 화물 트럭이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줄지어 들어온다. 트럭 10석대가 크레인 부품을 부려놓자 설치 기사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먼저 타워 크레인을 설치할 자리를 다진다. 설치대는 크레인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다. 이 도면 같은 경우는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계획도입니다. 설치를 했는데 타워 크레인이 건물을 다 올리고 난 뒤에 건물에 가려서 해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을 안 잡고요. 설치대에 기초 마스트라고 부르는 직육면체의 철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이어진다. 타워 크레인의 맨 하단에 위치하고 전체 중량이 실리는 만큼 견고하게 제작되고 조립된다. (12m) 높이의 기초 마스트가 완성됐다. 그 다음엔 다른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 기초 마스트 위에 마스트를 쌓아간다. 타워 크레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높이는 60m 정도. 상부에 운전실을 올리고 운전실 상단에 타워 크레인의 팔을 잡아주기 위한 A자형 구조의 타워 헤드를 설치한다.
타워 크레인의 양팔 중에서 몸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카운트 지브를 먼저 설치하고 반대편에 긴 메인 지브를 설치하는 것이 순서다. 1호 크레인 계속 올리시고 2호 크레인도 같이 올라갑니다. 올리시고 메인 지브는 회전하면서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구조물이다. 메인 지브의 길이가 작업 반경을 결정하게 된다. 맞은편 카운트 지브에는 균형추를 단다. 균형추는 무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스스로 키를 키우는 타워 크레인의 비밀을 파헤칠 차례가 됐다. 비밀의 열쇠는 운전실 아래의 텔레스코핑 케이지란 장치. 끼워 넣는다는 의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낚싯대를 연장시키는 것과 같다. 이것의 역할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운전실을 올린 다음 잠시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가 잠시 벌어졌을 때 타워 크레인의 운전기사가 크레인의 트롤리를 이용해서 다른 마스트를 이 공간으로 끌고 오는 것이다. 그럼 대기하고 있는 설치기사들이 힘을 모아 이 마스트를 비어있는 공간으로 밀어 끼워 넣는다. 새로운 마스트와 하부 마스트를 볼트로 채워주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간다. 타워 크레인은 이렇게 키를 키우는 것이다. 해체 과정은 설치 과정의 반대다. 해체할 때는 마스트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차례차례로 빼내면 된다. 타워 크레인의 키를 최대한 줄인 다음 나머지 부품은 별도의 크레인을 동원해서 천천히 해체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작업이라 설치에 비해 다소 위험한 것이 다를 뿐 작업은 유사하다. 웅장한 크레인은 이처럼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 타워 크레인을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다. 설계도에 따른 원자재로 각각의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들을 일일이 용접해서 거대한 타워 크레인으로 완성해 간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자재에 비해서 강도는 1.5배 이상 높아야 되면 또한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라든지 작업을 하면서 그 흔들림이 발생하더라도 그 흔들림이 꺾이지 않고 그 강함을 유지를 해주면서 유연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타워 크레인의 핵심 부품은 구조물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장치다. 전기로 도는 모터가 타워 크레인의 동력장치. 360도 회전을 하는 회전 기어는 운전실을 1분 20초 만에 한 바퀴 돌게 해서 크레인 작업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하루에 한 대 생산되는 타워 크레인. 그만큼 거대한 구조물이다.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무거운 물건을 거뜬히 들어 올리는 것일까? 크레인의 원리는 도르래하고 지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도르래인데 도르래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고 움직 도르래는 힘의 방향도 바꾸면서 힘을 덜 들이고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죠. 예를 들어서 움직 도르래 하나를 사용하면은 줄이 두 개가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줄이 두 개가 매달려 있으니까 힘이 2분의 1로 줄어들죠. 움직 도르래가 두 개가 되면은 줄이 네 개가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힘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 개면은 6분의 1, 네 개면은 8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양 능력이 3톤 정도다라고 했을 때 움직 도르래를 4개를 쓰면은 24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타워 크레인의 거대한 철사줄은 운전실 뒤에 장착된 커다란 모터에 의해 움직이고 움직 도르래가 철사줄 끝에 달려서 갈고리로 물건을 들어 올린다. 움직 도르래는 철사줄의 개수대로 무게를 분산해서 훨씬 가볍게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 타워 크레인에 사용되는 지뢰의 원리는 시소놀이를 생각하면 된다. 상대방이 나보다 무거우면 받침점으로부터 내가 더 멀리 떨어져야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12톤급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거리에 따라서 들 수 있는 무게가 달라지는데 70m 끝에서는 고작 3톤을 들 수 있을 뿐이다. 받침점에 다가갈수록 들 수 있는 무게는 늘어나고 12톤급 타워 크레인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12톤은 20m 지점부터 들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잭도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할 때 자동차를 들어 올려주는 잭. 생활 속에 사용되는 지뢰의 원리다. 가위도 받침점이 있어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 두바이 못지않게 개발의 붐이 일고 있는 인천 송도.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다. 지상 65층, 305m 높이로 2010년 완공되면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인 261m의 타워 팰리스의 기록은 깨지게 된다. 이 공사에 동원된 크레인은 흔히 볼 수 있는 고정형 타워 크레인이 아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 내부 상승형 방식의 타워 크레인이다. 현재 1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고층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 키를 높여가는 방식이 안전성에서 탁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에서 상승함으로 마스트를 많이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서 비용도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상승형 크레인은 어떻게 올라가는 것일까? 유압 실린더의 작용으로 사다리 모양의 걸개에 크레인을 걸어 올려간다. 그런 작업을 반복하면서 크레인 전체를 상승시켜 간다. 우리 기술진이 짓고 있는 두바이의 상징 버즈 두바이. 2005년에 공사를 시작해 올 10월 완공 예정인 160층의 초고층 버즈 두바이도 상승형 방식으로 건물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어떻게 해체하는 것일까? 현장 공정
일정을 맞추기 위한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리커버리 크레인이라고 하는 기종의 그 장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 3단계에 의해서 그 리커버리 크레인이 설치가 되는데 결국은 장비를 계속 소형화시켜가지고 마지막 공정에는 사람이 손으로 들고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장비의 무게를 줄여서 해체를 합니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도 상승형 타워 크레인으로 지은 것이다. 타워 팰리스의 경우 해체 크레인 한 대와 해체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보조 크레인이 한 대 동원됐고 보조 크레인은 인력으로 해체해서 운반했다. 목동에 있는 현대 하이페리온도 상승형 크레인으로 건설된 초고층 건물이다.